사실은 이 피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저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것처럼 이 동공의 직경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즉 동공의 직경 관련된 그 내용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 입사동과 사출동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입사동하고 사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두꺼운 렌즈를 취급하는 것처럼 입사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수정체에 빛이 전달되는 처음에 눈으로 이제 들어오는 면적하고 이제 수정체, 사실 수정체는 굉장히 두꺼운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꺼운 렌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굴절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두꺼운 굴절력만큼 많이 꺾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직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투과시키는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굴절 광선에 대한 이제 기하과학적인 해석을 이제 안광학에다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기하과학에서의 그 렌즈에서 결상식 관련된 게 있었죠. 가우스 결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리형에 대한 표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버저스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안광학계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이 결상식도 어쨌든 간에 이 렌즈를 통과했을 때의 그 상이 맺히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광학계 적용했다고 해서 동결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짐에 따라서 이 얇은 렌즈의 결상식과 일치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가우스 결상식에서 S'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 플러스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가우스 결상식이 있죠. 버저스형의. 그런 형태로 결국은 이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측을 했던 것처럼 이 안광학계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꺼운 렌즈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직경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이 허용 청량원이 형성되는 구간이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걸 이제 피사체 신도,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초점 신도라고 했었죠. 이 초점 신도가 맞출 수 있는 망막의 전후의 길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초점 신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력하고 연관이 되게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초점 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초점 신도의 깊이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러한 이 초점 신도의 그 현상들을 활용한 테스트가 이 안광학 검사가 바로 이 피놀 검사이다.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태에서 피놀 테스트를 이렇게 간략하게 하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학적인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놀 검사는 우리가 이미 다른 부분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동공 직경과 직경보다 적은 구경을 가진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태에서 이 서클 어퍼처죠. 이 모양이 물리공학에서도 배웠지만 회전 현상을 배울 때 이 슬릿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형 서클 어퍼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렉탕귤러 어퍼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어퍼처가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회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사용했었던 용어가 바로 이제 구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공 직경보다, 즉 동공 사이즈보다 작은 이 피놀을 넣었을 때 시력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피놀 검사이죠. 그래서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피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경 처방 검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놀은 여러분들 그 실제로 또 봐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직경 사이즈가 1mm에서 1.5mm의 자, 핀홀을 사용합니다. 핀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직경 사이즈에 대한 이 초점 심도와의 관계는 실제로 그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 직경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이 초점 심도가 정확히 결정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경 처방 검사를 알고 있지만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죠. 우선 안구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광축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동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한 상태의 동공에 대해서 자, 이러한 이 핀홀을 가지고 있다. P1이라고 합시다. 자, P1을 갖고 있을 때 평행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기준했을 때 광축에 대해서 평행한 이 입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물론 다른 방향도 전면적으로 다 들어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피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동공의 그 가장자리 부분,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에서부터 이제 빛이 굴절을 시작하겠죠. 자, 굴절을 해서 상이 초점에 매칭이 될 것이고 그 초점하고 상의 위치가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굴절광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입사동하고 사출동인 경우에 대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입사동과 사출동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허용창란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허용창란원의 구간이 바로 이제 초점 심도가 될 테니까, 자, 이 부분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허용창란원이 되는 구간을 임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바로 P1인 경우에 허용창란원 되는 구간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1인 경우에 대한 허용창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게 허용창란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불렀어. 그지? 소리. 허용창란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핀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공의 앞부분에 설치를 했었을 때, 자, 이거를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P1을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P1보다 직경이 작은 상태, 요 상태에 P2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입사광선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사광선이 되겠지만, 요 가장자리 부분까지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빛이 투과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자, 분명히 상은 망막 중심화에 매칭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허용창란원의 구간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처음에 P2가 없었을 때의 형성된 이 허용창란원의 연장선이 되겠죠. 똑같은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쪽하고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렇게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놀 사이즈가 여기에 있었을 때의 결상되는 형태에 의한 초점 이 깊이, 초점 심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P2가 되었을 때 똑같이 결상이 망막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허용되는 초점 심도, 허용 청강원의 공간이 초점 심도는 보는 것처럼 똑같은 사이즈인 경우에 대해서 깊이가 더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점 심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피사체 심도가 깊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P2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 선명한 초점이 보였는데 이 P2를 삽입하게 됨으로써 초점 심도가 여기 이 초점 심도가 깊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안광학계에 적용한 이 피놀 검사의 과학적인 계략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광학계 적용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놀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피놀 효과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배웠었던 내용들을 상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하면 여기 밑에다가 조금 공간 좁지만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 그림은 3개를 그리게 될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요게 스크린이고요. 이게 스크린이야. 되겠고, 요게 예를 들어서 전구가 빨간색하고 여기 초록색 이 광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전극 검사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원을 레드 광원하고 그다음에 그린 광원, 그린 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체라고 합시다. 즉 여기 이쪽 끝에서는 이제 빨간색 불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초록색 불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크린 상에서는 이 광원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광원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크린이 닫겠죠. 그렇죠? 스크린이 여기 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닫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린의 경우도 이렇게 스크린이 닫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빨간색하고 초록색인 경우에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빨간색, 그다음에 여기다가 초록색이 나오는 불빛을 이렇게 비추고 비추고 있을 때 여기 스크린상에 비추고 있는 여기 이 빛을 보게 되면 도달하는 빛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여서 즉 균일하게 이 각각 지점에 대해서도 빨간색, 초록색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유니폼하게 일루미네이션 되어 있다. 자, 균일하게 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으로부터 나오는 광원이나 초록색으로부터 나오는 광원에 대해서 모두 이 스크린상에 이렇게 도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어디가 빨갛고 어디가 초록색이고 이제 이런 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 스크린 앞에다가 이 슬릿이라고 한다. 여기 구경 어퍼처럼 한번 이 장애물 한번 두어보자라는 그런 것을 쓰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걸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스크린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초록색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앞에 피놀 두개 될 것인데 피놀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이 스크린상에 어떤 식으로 빛이 진행을 하느냐를 지금 보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상대적으로 큰 이 피놀을 갖다 넣었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이 가는 경로를 한번 봅시다. 빨간색이 갈 수 있는 경로는 막힌 부분 빼고는 다 진행을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겠고요. 요 피놀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초록색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 그려야지. 그림 이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자, 요 부분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그린으로 나타낼 것이고 여기서도 겹치지 않는 부분은 레드로 나타낼 것이고 그다음에 요 겹치는 부분은 초록색도 이렇게 겹칠 것이고 빨간색도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요 정도의 피놀을 갖고 요 똑같은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두었을 때 실제로는 빨간색이 여기 보면 이 스크린상에 빨간색이 여기 밑에죠. 빨간색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섞여서 이렇게 조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얘기 잘 보면 여기서는 이 스크린상에서 여기를 봤을 때 저게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어떤 피놀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그다음에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여져 있는 또 다른 색이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피놀 사이즈를 아주 작은 걸로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두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스크린이고요. 여기는 레드가 될 것이고 여기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놀을 이런 상태, 아주 작은 피놀을 둡시다. 작은 피놀을 이렇게 두어보자. 봅시다. 요게 이 피놀이 우리 트라이얼 렌즈 세트에서 시험태 세트에서의 피놀인 직경이 약 한 1mm 정도 되는 걸로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 빛이 투과하는 공간이 나오긴 하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즉,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것들만을 좀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 부분이 이렇게 분명히 있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고 그린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더 작아지게 된다면 가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은 그림을 갖고 여기다가 그립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그리고 거의 붙어 있는 피놀을 갖다 댔다고 합시다.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초록색.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명확하게 여기가 분포가 아니라 퍼짐이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이 그림이고 이게 레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피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분포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었다가 점점 분포이긴 하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
그리고 피놀 사이즈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이 효과가 바로 이 피놀 효과입니다. 자, 피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허용 첨가론의 깊이, 즉 초점 심도가 깊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놀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 한 1mm 정도의 작은 피놀을 딱 했었을 때 이 물체가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게 즉 선명하게 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원리가 바로 피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되겠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사진기, 우리 실적 카메라입니다. 피놀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SLR 카메라, DSLR 카메라, 그다음에 휴대폰 카메라, 이런 카메라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렌즈가 없이 실제로 혹시 여러분 실험을 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상자라고 해서 그냥 일반 박스 있죠. 일반 박스에다가 암실로 해놓고 여기 어떤 검은색 천으로 이렇게 덮고 앞에다가 구멍을 바늘 같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 뚫어놓고 그 뒤에다가 뚫려져 있는 공간 그 뒤에다가 빛에 감광할 수 있는, 빛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이 색깔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필름이라고 합시다. 필름을 놓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두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상은 뒤집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밑으로, 초록색은 위로. 자, 이게 바로 피놀 카메라.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카메라가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얘기죠. 이 필름에다가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런 욕구가 이러한 이 카메라라고 하는, 이 사진기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진기를 순간적으로 계속 찍어내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 영상 카메라라는 것이죠. 이 순간순간 이 프레임을, 이 순간순간 찍는 이 사진들을 이 전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든지 지금 보고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이 사진을 계속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진연시켜 놓지. 우리 예전에 혹시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사람 달리는 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자, 그런 걸 하게 되면 사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캠코더나 이런 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 사진을 빠른 시간에 찍고 그거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재생할 때 플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진을 1초에 몇 프레임씩 이렇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슬로우 모션 되기도 하고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고 2배속이 될 수도 있고 3배속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 피놀 카메라는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한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카메라 지금 하고 그다음에 사진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그 어떤 영상 통화할 때 영상을 보낸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피놀 효과이고요.